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의미가 있습니다. 좋았어요. 경축사에는 해마다 일본을 겨냥해서 관행적으로 거론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입니다. 그거를 꼭 집어넣어서 일본 애들을 의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책임을 굳이 묻는 거를 패스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만큼 아팠네, 일제가 잔악했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그 대신 1인당 국민소득에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성취를 강조하는 쪽으로 성큼 바꿨습니다. 미래로 가자, 이런 뜻인데 정말 잘한 겁니다. 개운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점수를 땄지만 점수를 잃은 대목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큽니다. 뭐냐? 건국절과 관련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건국의 건자도 보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 점만을 슬쩍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자, 이게 전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국가 정체성이 걸려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 나라 집권 여당, 국힘당, 여권 전체가 그랬습니다.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을 때 제대로 된 반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식으로 꽁무니만 들이다 뺐습니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저는 세상에 꼴볼견도 이런 꼴볼견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하는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시시해야 되고 죄악시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좌빨들이 왈왈대고 짖는 게 무서워서 대응을 못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나라가 반대한민국 세력에 알게 모르게 굴복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작은 위안이 있습니다. 아니, 의미가 큽니다. 강원도에서 열렸던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당당히 밝힌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일부 광복회원들 몇 명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을 했다. 그래서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신문에 났지만 그거 아닙니다. 동영상을 제가 유심히 봤더니 역시 김진태다 하는 생각을 새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는데 그 안에 보면은 김진태가 연설을 했을 때 행사장의 분위기가 들어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박수도 터져 나오고 분위기가 뜨거웠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 동영상을 여러분과 1분여 동안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래, 그때 대한민국이 생겼나 보다. 헌법이 그때 생겼나 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1948년에 신생 독립국이 선포되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것은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그때 헌법을 만들면서 당연히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봉건 왕조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공화국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셨죠?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등은 여론이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피해갔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보수정당, 국힘당의 지도자급 인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진태 지사가 썩 하고 나선 겁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지사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건국을 했고 그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신생 독립국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 상황에 건국절 얘기를 하는 게 친일로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내가 찾아봤더니 헌법재판소에서는 2014년 그러니까 꼭 10년 전 결정문에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누가 더 반헌법적이란 얘기냐 라고 되받아서 쳤습니다. 평가하건대 이만하면 거의 완벽하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김진태 지사가 했던 똑같은 얘기를 대통령의 입으로 했더라면 그리고 이 결정적일 때 한동훈 당대표가 자기 입으로 한번 해줬다면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흔들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여론이 한쪽 방향으로 몰려가더라도 당장 손해를 볼지 몰라도 용기 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8.15를 분기점으로 해서 김진태는 대선 후보,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소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야, 저 사람 용기 있는 얘기를 한다고 박수를 보내실 줄로 압니다. 김진태가 누굽니까?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를 하면서 행정 경험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현역 정치인 중에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정치인이 김진태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광복절을 전후해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외에 그들 못지않게 강력한 김진태라고 하는 사나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사상으로 무장하고 애국심이 충만한 자유애국 진영의 대선 후보가 여기 있다는 걸 재확인해 줬습니다. 어쩌면 이 난세의 영웅이 김진태일 수도 있다. 한때 갓진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말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김진태가 누굽니까? 나름 족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광화문 애국운동에 제일 앞장서서 동참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드 배치기 시비가 벌어졌을 때도 눈치 안 보고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점수를 줘야 됩니다. 누구나 쉬쉬하던 5.18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해서 정치적인 불이익을 자초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2017년, 2016년 그 무렵에 광화문 애국운동 시절의 김진태의 모습, 태극기 망토를 누르고 사자후를 토하던 김진태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동영상으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나오면 또 한호성을 치게 됐습니다. 자, 박수 칠 준비, 한호 지를 준비를 하세요. 김진태 의원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촛불이 바람 불면 꺼집니까? 꺼집니다! 촛불이 비가 오면 꺼집니까? 꺼진다! 네, 이렇게 자주 보니까 좋죠? 이제 정부에서 가족 같아!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이제 도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지사 하면서 큰 잡음이 없이 사람이 보다 유연해졌다. 중앙정치를 기웃거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뢰감이 간다. 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좋습니다. 그러던 김진태가 이렇게 아직도 펄펄 살아있다는 걸 우리 눈과 귀로 확인한 것만 해도 이번에 큰 소득이다. 그래서 이번에 8.15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겁재기로 찍혔다면 김진태는 폴딱 일어섰다. 찬사를 보낸다는 얘기로 함께 오늘 방송을